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과학의 달에 만나는 2020 온라인 과학축제 사이언스 책방. 자, 이번 주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문과 아나운서 신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책 읽어갈 남자 곤충 덕후 웹툰 작가 갈로아입니다. 네, 저희 사이언스 책방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 과학도서 중 한 권씩 선정해서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정말 기대되는 시간이었죠? 네, 같은 덕후로서 이분을 만나게 되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책의 저자 펭귄의 여름 작가 이원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치연구소에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네, 프로필에 동물행동학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네. 동물행동학자라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말 그대로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는 게 제 일인데요. 네. 그냥 뭐 단순히 가서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과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동물의 행동이 이렇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구하는 게 제 일입니다. 저는 곤충의 이 네. 다양한 외모나 이런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이제 곤충을 좋아하고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박사님의 경우는 어떻게 그 중에서도 이제 펭귄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신 건가요? 혹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곤충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뭐 새 동물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던 중에 까치를 처음엔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까치를 연구하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다음 연구 주제를 찾다가 우연히도 극지연구소에서 펭귄의 생태를 연구한다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한 6년째 펭귄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 뭐 곤충도 사랑하고 다 좋다고 네. 하시니까 우리 갈루아님 미소가 너무 환해지셨는데요. 갈루아님은 곤충의 어떤 매력에 빠져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 박사님 책이 있다가 제가 되게 공감했던 게 박사님 책 보면 가장 오래된 기억이 이제 메뚜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도 가장 오래된 약간 그 생물에 대한 기억이 좀 이 메뚜기가 이렇게 좀 파워풀하게 팔딱팔딱 뛰는 그 기억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생물에 대한 좀 강렬한 좀 기억이에요. 추억이고 그래서 그게 좀 곤충의 많이 매력에 꽂히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좀 부럽네요. 전 메뚜기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거든요. 네, 두 분 이렇게 펭귄 덕후, 곤충 덕후신데요. 사실 뭐 이렇게 덕후라는 거는 그냥 좋아해서는 안 되고 뭔가 정말 많이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래서 덕후다. 뭐 이런 포인트들 각자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펭귄을 연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뭐 항상 펭귄 인형이나 아니면 뭐 기념품들 이런 것들을 모으는 습관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한쪽 구석에는 그 펭귄 인형들과 각종 그런 굿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소년 감성이신가요? 근데 사실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펭귄 인형 하나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근데 제발 그런 거 안 사오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하나씩 모으고 또 주변에 사람들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저도 언젠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네. 해보면서 우리 갈루아님은 어떠세요? 곤충 저도 이제 인형을 많이 모으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곤충은 또 인형 말고도 이제 살아있는 걸 또 박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박제를 좀 많이 해놔요. 그래서 네. 이제 책장 여러 개를 좀 이제 박제로 좀 가득 채우고 냉장고를 좀 많은 곤충 시체들이 좀 얼려져 있습니다. 두 분 정말 덕후 인정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의외로 또 좀 이야기가 잘 통하실 것 같아요. 공통점도 있을 것 같고. 자, 곤충계 우리가 대표작 하면 파블로의 일기잖아요. 또 펭귄계에는 오늘의 주제 펭귄의 여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기 형식으로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막 칠레 공군기 타고 가시는 거 저도 막 현장감 느끼면서 읽었는데 원래 예전부터 항상 일기를 그렇게 쓰시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일기 내용이 사실 펭귄 이야기로 네.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일기가 항상 펭귄 이야기로 가득 차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남극에 가면 네. 펭귄을 관찰하고 하루 종일 마주하는 녀석들이 다 펭귄이다 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일기를 쓰면 펭귄 이야기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꿈을 꿔도 펭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나 진짜 펭귄 덕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한국 돌아오고 나니까 일기를 그만큼 자주 쓰지는 못했어요. 펭귄도 좀 꿈에 덜 나오고 그러나요? 네, 이제 좀 가물가물한데 네. 또 이러다가 또 곧 또 펭귄을 보러 갈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까 신지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을 읽는 동안 제가 남극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주 부대가 세종기지더군요. 그 세종기지는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세종과학기지는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극 기지고요. 예, 과학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연구원들이 매년 방문해서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활동을 뭐 저처럼 펭귄을 관찰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남극에만 사는 이끼나 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방문해서 하시고요. 그런 과학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기지고요. 지난 1988년부터 네. 벌써 운영되어 온 지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네,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인데 책에서 보니까 가는 길이 정말 멀어요. 비행기도 많이 갈아타고 가시고 출발해서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희는 보통 4박 5일 정도 잡고 가요. 네, 그러면 거기 가서 얼마나 네. 또 지내다 오시나요? 뭐 짧게 지낼 때는 한 달 반, 뭐 2달, 그리고 길게 지낼 때는 3달까지도 계속 지냅니다. 3달은 빠르게 가나요? 느리게 가나요? 초반 한 달은 정말 네. 빠르게 가고요. 네. 그 다음 한 달은 이렇게 좀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 한 달은 정말 아주 느릿느릿하게 가는 것 같아요. 남극하면 되게 일반인이 거의 갈 수 없는 미지의 땅이잖아요. 네. 되게 옛날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남극에 도착했을 때 이제 첫 느낌이 어땠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처음 내렸을 때는 정말 여기가 남극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치 외계 행성에 온 듯한 그런 느낌? 여기 진짜 남극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내리고 나서 이제 조그만한 보트를 갈아타고 다시 세종기지로 갔거든요. 근데 네. 보트를 타고 가는 길에 옆에 펭귄이 같이 수영을 하고 와. 같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극 맞구나 구나. 하면서 실감했습니다. 근데 뭐 남극 정말 저는 사실 정말 가볼 일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남극에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뭔가 힘든 점이 있을 것 같고 제일 네. 불편한 게 스마트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스마트폰 네. 터지나요? 스마트폰 안 되고요. 신용카드를 쓸 일도 없고 네. 그래서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지갑과 휴대폰을 잠시 뭐 다른 곳에 한 3달 정도 네. 놔두고 그러고 지냅니다. 그렇군요. 저는 꿈도 못 꾸겠는데요. 인터넷도 잘 안 되니까 네. 좀 답답하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알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인터넷도 안 되는군요. 인터넷이 아주 느리게 되긴 답답해서. 하는데 제가 뭐 평소에 이렇게 접속하듯이 네. 뭐 포털 사이트 접속하고 그 정도는 거의 안 됩니다.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펭귄을 연구하시면 대단하신데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그 사파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때 직접 그리신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원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나요? 뭐 평소에 늘 그림을 그리진 않는데 네. 거기 갔을 때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아까 뭐 꿈도 꾼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메모를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작가님 앞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뭐 자꾸 보다 보면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끄적끄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음에는 그냥 메모로서 남겼다가 네. 나중에 그 책 만드시는 편집자님이 보시고 이거 책에도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책에도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네.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전 전문가가 그리신 줄 알았어요. 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책의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제 자, 책에서 주로 젠투 펭귄, 턱근 펭귄이 나옵니다. 이름도 참 재밌는데 저도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펭귄의 종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봤는데요. 펭귄이 도대체 몇 종류나 되나요? 전 세계에 약 18종이 네. 분포하고 있고요. 남반구 전역에 넓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펭귄은 남극에만 산다 이렇게 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그리고 적도 지방에도 있습니다. 네. 갈라파고스에 사는 녀석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꽤 다양한 편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군요. 네. 뭐 남반구에 어딜 가도 펭귄은 사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바다새입니다. 네.
요즘 최고의 이제 펭귄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제 아. 뽀로로와 펭수 같은 되게 인기 많은 펭귄들이 이제 맞습니다. 많은데 네. 이런 펭귄 이제 어떤 펭귄을 모델로 만든 걸까요? 그만큼 큰 펭귄들이 있을까요? 아, 진짜 궁금하네요, 네. 이거. 네. 사실 그 펭수랑 뽀로로가 극지연구소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탈을 쓰고 찾아왔나요? 네, 탈을 아니면 쓰고 진짜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그때는 펭수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없을 때라 아, 뭐 탈도 벗고 이러고 하시긴 했는데 네.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을까, 펭수가? 팔도 없고 네. 근데 그때 저에게 그 펭수랑 뽀로로가 뭐 둘 중에 누가 더 펭귄 같냐, 그리고 뽀로로는 어떤 펭귄인 것 같냐, 이런 질문들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뽀로로는 펭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아, 네. 대답을 했다가 뽀로로가 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 돌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네. 뽀로로는 그 안경도 쓰고 있지만 이 꼬리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배가 음, 원래는 등은 좀 어둡고 배는 하얀 게 펭귄의 특징인데 그런 네. 특징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 그러게요. 좀 그런 이름도 사실 펭수는 펭귄 같잖아요. 펭자 같아요. 뽀로로는 뭔가 토끼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우리 박사님 일기 보니까요. 주로 젠투 펭귄, 턱근 펭귄이 나와요. 특별히 다른 펭귄이 아니라 왜 이 펭귄일까요? 아무래도 그 두 종이 네. 세종과학기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 네.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종과학기지에서 걸어서 한 30분만 가면 네. 그 두 종이 한 5천 쌍 정도 어. 살고 있는 특별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역할은 사실 그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펭귄의 생태를 연구하고 이곳을 계속해서 잘 보호하자라는 네. 뜻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그 젠투와 턱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비슷비슷하게 보여도 관찰하다 보면 곤충도 되게 종류마다 습성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펭귄도 각각 종류마다 특성이 다른 게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젠투 펭귄하고 턱근 펭귄은 또 어떤 특성이 다르고 또 네. 가장 특이한 특성을 가진 펭귄이 있다면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인간이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특징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젠투 펭귄은 겉모습만 보자면은 부리에 주황색 무늬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하얀 마치 리본을 단 것처럼.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마치 터번을 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터번을 쓴 어떤 사람들을 젠투라고 칭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젠투 펭귄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턱근 펭귄은 말 그대로 턱에 이런 끈 같은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이름은 친 스트랩 펭귄이고요. 한국 이름으로는 네. 턱에 끈 달린 penguin, 턱근 펭귄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정말 직관적으로 지으셨네요.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뭐 이렇게 좀 묘사를 해주셨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종이. 네. 그러면 이제 뭐 강아지 같은 경우도 서로 만나면 종이 달라도 강아지인 줄 알잖아요. 네. 알아보잖아요. 네. 펭귄도 펭귄도 하나요? 역시 그렇습니다. 아, 자기들끼리 내는 소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젠투 펭귄은 젠투 펭귄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턱근 펭귄은 턱근 펭귄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네.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는 동족을 쉽게 알아보는 것 같고요. 뭐 심지어 암컷인지 수컷인지도 우리가 봤을 땐 잘 모르지만 네.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신기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걔네들은 또 목소리가 개체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서로 다 알아본다고 하니까 아주 청각이 잘 발달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는지 혹시 흉내내 주실 수 있어요? 네, 너무 어려운가요? 오디오 클립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사실 스스로 덕후라고 생각했던 게 네. 저도 모르게 걔네들 소리를 막 따라하고 한번 있더라고요. 따라해주세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네. 위해서. 젠투 펭귄은 네. 목을 길게 빼고 네, 이렇게 막 웽 이렇게 울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턱근 펭귄은 막 왕왕왕 아. 왕왕왕 뭐 이런 소리를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네. 내고요. 펭수 같아요. 아. 펭수 목소리. 그러게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개인기로. 이거 내셔도 EBS 될것 건데.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제인 구달 박사님 한국 오셨을 때 네.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제인 구달 박사님이 침팬치들 인사들 보여주겠다면서 점심 인사 무슨 인사하면서 네. 똑같이 따라하신 걸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동물 행동학자의 또 다른 경험을 하고 보여야겠네요. 네. 이제 펭귄 연구가 되게 신기했던 게요. 곤충은요 연구하려면 일단 잡으면 돼요. 잡아서 통에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펭귄은
크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게 잡기에는 되게 보호해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펭귄은 되게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나요? 네, 곤충 하듯이 뭐 박제를 한다거나 그렇죠. 냉장고에 넣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최대한 멀리서 관찰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관찰하는 게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펭귄 같은 그런 잠수 동물들은 네. 물 속에서 생활하는 게 전체의 80이에요. 물 밖으로 나오는 건 100 중에서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기구를 써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 그게 위치 기록계라고 기술이 네.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wak사님께서 수거하는 에피소드도 나오고, 제가 그거 보고 펭귄이 막 혹시 막 해치면 어떡하지 박사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위치 기록계라는 건 뭐고 이걸 통해 네.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바이오 로깅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기록 장치를 생물의 몸에 붙여서 연구하는 방법을 바이오 로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펭귄한테는 그런 바이오 로깅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GPS 위치 기록기예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펭귄이 어디까지 갔다 오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위성 신호를 잡아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이걸 하면 주로 펭귄이 먹이를 먹는 주요 취식 영역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인간들이 봤을 때는 이쪽이 굉장히 펭귄들에게 중요한 네. 서식지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냥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위치 기록계를 다는 것도 펭귄 입장에서 되게 보면 스트레스일 수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는 게 가장 애정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줘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특히 박사님 책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자책 같은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펭귄을 연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점이 무엇인가요? 예, 가장 신경 쓰이는 점은 그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 제가 사실은 펭귄을 좋아한다고 해서 하는 일인데 펭귄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스트레스임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위치 기록계 같은 걸 부착해주면은 얘네들이 싫어하는 게 가끔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막 신경이 쓰인다든지 네. 막 그걸 떼내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다시 떼주고요. 그리고 과연 내가 하는 연구가 정말 얘네들한테 필요한 네. 것인지 스스로 많이 묻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다 보면 사실 네. 저 같은 경우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는데 기저귀를 가끔 채워요. 제가 네. 도망가요. 불편해서. 그렇죠. 저한테는 편하지만 저희 강아지한테 불편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펭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거 말고 펭귄 연구할 때 좀 이건 너무 힘들어 하는 거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펭귄이 네. 조류이다 보니까 다른 포유류와는 다르게 그 분변을 잘 참지를 못해요. 네. 그 특유의 냄새도 날 네. 거고. 예. 그렇죠. 그 유릭 엑시드라고 하는 그 아주 지독한 냄새가 그 분변을 통해서 같이 빠져나옵니다. 네. 근데 펭귄은 또 독특하게 이게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발사가 돼요. 그래서 어쩜 좋아. 약 네. 60kPa의 네. 압력으로 네. 약 60cm 정도를 비행하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근데 제가 주로 네. 하는 일이 펭귄을 붙잡아서 뭔가를 붙여주고 네. 그리고 다시 기다렸다가 그걸 다시 회수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붙잡으면은 펭귄은 놀라겠죠. 그럼 놀랐을 때 가장 발사하는군요. 네. 네. 그럼 제가 또 다리 쪽을 잡으니까 항문이 저를 향할 때가 많아요. 네. 60cm를 이렇게 날아오면은 저한테 이게 날아오는 게 가끔 보입니다. 어떡해요. 다른 네. 그 기지에 계신 분들이 좀 기피하실 것 같은데. 네, 저를 많이 피하고 정말 진지하게 컴플레인들을 하셨어요. 저 펭귄 하는 애들은 좀 따로 네. 방을 따로 쓰게 하거나 이렇게 격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곤충에 대한 웹툰을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곤충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갖고, 또 혹은 곤충에 대해 약간 징그럽다, 싫다 하는 감정을 좀 없애는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박사님의 경우, 그 박사님 연구는 궁극적으로 펭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직접적으로 펭귄이 주로 이렇게 취식하는 영역이 어딘지 제가 알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국제사회에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얘네들은 지금 어느 해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업 활동을 하지 말자. 내지는 이 지역은 좀 더 아끼고 보호하자라는 그런 정책적인 거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한국에서도 원양 어선들이 남극해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뭐 크릴이나 맞아요. 네. 메로라고 하는 그 이빨 고기를 많이 잡고 있죠. 그 메로구이의 네, 원료. 이식집에서 네. 하는 게 대부분 많이 먹었는데. 네. 네, 이제 안 드시는 게 네. 이제 안 펭귄을 위한 먹겠습니다. 걸 펭귄아 수도 미안하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업 활동을 해마다 얼마씩 잡자, 얼마만큼의 양을 잡자라고 하는데 그런 걸 정할 때 저 같은 과학자들이 네. 내는 자료가 좀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그럼 이 동물 실험이나 연구의 원칙 같은 게 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게 맞습니다. 혹시 있나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그 동물 윤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이게 펭귄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네. 이 자체가 또 펭귄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연구가 정말 펭귄에게 필요한 일인지 만약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허가를 받았으니까 막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네. 허가를 받고 했지만 제 스스로 또 질문을 많이 던져요. 이걸 하는 게 과연 정말 펭귄을 위한 일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스스로 납득이 됐을 때 저도 이렇게 행동으로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정말 펭귄이 싫어하는 게 느껴진다거나 그게 펭귄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저희도 계속해서 플랜을 바꿉니다.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이 방법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현장에서도 그런 실험 방법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참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듯한 막 그런 네. 느낌도 들고 굉장히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책을 이제 읽었는데 굉장히 수필처럼 일기처럼 쓰셔가지고 페이지가 넘어가는 줄 모르고 읽었거든요. 그 감사합니다. 안에서 또 펭귄 생태도 보고 또 펭귄한테 좀 정도 든 것 같고 그런데요. 이런 느낌 받았어요. 펭귄이 진짜 똑똑하구나. 펭귄이 정말 어느 정도 똑똑한가요? 사람의 IQ를 측정하듯이 동물의 IQ를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굉장히 똑똑한 그 인지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치기록계를 달아준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펭귄 한 마리를 2번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아줄 때 네. 다시 때. 회수할 네. 때. 근데 한 번 달아주고 나서 2번째 잡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도망가나요? 예, 도망갑니다. 그럼 기억을 하는 것 하나봐요.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예민한 녀석들은 네. 아주 저를 많이 싫어해서 아주 멀리서 저를 보고도 막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네. 기계는 회수를 해야 되니까 자꾸 제가 다른 동료 연구자한테 부탁을 해서 회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료 연구자는 펭귄 번식지에 가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랬을 때는 펭귄이 좀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그 거부감이 좀 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을 개체 수준에서 아마 인지하는 게 아닐까. 네. 딱 싶고요. 기억해뒀다가 저 네. 사람은 피해야 돼.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이원영 왔구나. 도망가자.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사실 곤충 연구에서 제일 아쉬운 점이긴 한데 곤충은 사람을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펭귄하고는 이게 감정적 교류 같은 게 있기도 한가요? 굉장히 싫어하는 감정을 저한테 전달할 때가 많죠. 뭐 똥을 막 싸고 하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막 호기심을 나타내면서 사람 가까이 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남극 펭귄들은 아무래도 사람 서식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녀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을 겁내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끔 이렇게 어디 구석에서 쉬고 있으면은 네. 아기 펭귄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올 귀여워.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와서 막 밥 달라는 듯한 막 소리를 네. 내기도 하고요. 막 삐약삐약. 이런 병아리 소리 같은 네. 걸 막 내거든요. 와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와. 그럴 때는 저도 네. 모르게 막 음. 이 과학자의 마음이 네. 아니라 진짜 약간 펭귄 덕후의 마음으로 막 사진도 찍고 그렇게 네. 됩니다. 펭귄이랑 셀카 한번 찍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셀카를 못 찍나요? 그것도 사실은 네. 윤리적인 문제와 맞닿아 그렇구나. 있는데 네. 제가 거기에 펭귄을 즐기러 간 건 또 아니니까 이걸 SNS에 올리고 그러네요. 유명해지고 네. 싶은 마음은 저도 있지만
그런 유의적인 대상으로 대한다기보다는 연구 대상으로 대하겠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셀카는 안 찍고 네.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유,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막 찍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처음 네. 갔을 때는 네. 한번 찍었어요. 아,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주 가시다 보면은 그래도 아까 뭐 싫어하는 펭귄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혹시 알아보고 이완영 박사님 왔다 이렇게 먼저 다가오는 펭귄은 없죠? 예, 아직까지 그런 아, 애들은 네.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먹이를 네, 주는 것도 음. 아니고 제가 잘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네.